이거 놔. 이천한 년아. 너만 아니었으면 이 제국은 다 내 거였다고. 검은 연기가 가득한 활주로 위 며느리 신혜림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독 묻은 주사기를 휘두릅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광기에 번들거리는데 그 서슬퍼런 바늘 끝이 마지원의 목덜미를 향해 독사처럼 날아들었지 뭡니까? 안 돼. 지원아 피하거라. 그 찰나 바닥을 기던 공 회장이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주사기가 공 회장의 가녀린 팔뚝에 깊숙이 박히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정적이 찾아왔지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죽이려던 건 전현인데. 왜? 자신이 찌른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걸 깨달은 신혜림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공 회장을 받아 안으며 절규했지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제발 눈 좀 떠보시라고요. 피눈물이 지원의 뺨을 타고 흐르고 저 멀리서 박 회장의 전용기가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데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끝이 어째서 이토록 비참한 피의 축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마지원의 떨리는 손끝과 공 회장의 희미해지는 눈동자가 클로즈업되며 백조원의 제국을 무너뜨린 지독한 며느리의 반란. 그 끝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사연으로 돌아온 88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주인공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등불과 같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안부를 들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살 살려 살려주게 제발 하하.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폐부를 찌르는 지리산의 치읓 같은 어둠 속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여제라 불리던 공영숙 회장이 지금 피떡이 된 채 눈구덩이를 기고 있거든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평생을 호령하던 그 당당한 어깨는 간대없고 찢어진 실크 코트 사이로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나 덜덜 떨고 있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노인네야, 곱게 나오고 끝내자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 비정한 목소리, 바로 며느리가 보낸 사냥개들의 외침입니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동자처럼 숲을 훑고 지나가는데 공 회장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젖은 흙바닥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나무 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 하나가 이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지리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마지원입니다. 미육군 특전사 그린벨의 출신다운 날카로운 시선이 공 회장의 어깨에 머무는 순간 마지원의 미간이 심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답니다. 미쳐버리겠네. 여길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 마지원이 낮게 읊조리며 허벅지에 매달린 단검을 지그시 움켜쥐었죠. 사실 마지원은 10년 전 남편을 앗아간 그 사고 이후 세상과 담을 쌓고 죽은 듯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저 노부인을 보니 가슴속 깊이 묻어둔 불꽃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킬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공 회장의 심장을 조여왔죠. 공 회장은 이제 끝이라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내 손이 사방을 비추던 전등 불빛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마지원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킬러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죠. 어둠 속에서 마지원이 유령처럼 나타나 공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노부인을 등에 업으며 마지원이 킬러들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를 내뱉었답니다. 남의 앞마당에서 사냥질이라니. 너희들 임자 제대로 만났다. 마지원의 눈빛은 흡사 굶주린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하늘 위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는 드론 수십 대가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서치라이트를 쏘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찾았다. 저기다. 쏴버려. 탕, 타당. 정적을 깨는 총성이 지리산을 울리고 마지원은 공 회장을 꽉 업은 채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고 그 아래로는 시커먼 계곡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이들은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원은 왜 저 노부인을 보는 순간 그토록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걸까요? 풍덩 소리와 함께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한겨울 지리산 계곡물은 그야말로 칼날보다 더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죠.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원은 노부인의 옷자락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린베레에서 보낸 지옥 같은 훈련들이 이 순간 빛을 발한 셈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원은 물살을 가르며 노부인을 끌어올려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머리 위로는 여전히 드론의 기계음이 윙윙대며 붉은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참으로 끈질긴 놈들입니다. 지원은 노부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젖은 몸이 덜덜 떨리며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한참이 지났을까요? 드론 소리가 멀어지자 지원은 노부인을 들쳐업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 넝쿨로 가려진 낡은 오두막.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잊힌 지원의 요새였답니다. 지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로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벗겨 노부인의 체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부인의 소지품 속에서 툭 떨어진 낡은 사진첩 하나가 지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10년 전 신도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지원의 남편이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원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의식을 잃었던 공 회장이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신음을 내뱉었죠. 며느리, 신혜림, 그년이 다 꾸민 짓이야. 우리 아들도, 자네 남편도, 신혜림. 그 이름이 공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원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그 원수가 바로 저 노부인을 사냥하려던 며느리였다니요. 참으로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년이었어? 내 인생을 짓밟은 게 그년이었단 말이야. 지원의 눈에 서늘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잠시 오두막 밖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의 예민한 신경이 번개처럼 반응했죠. 놈들이 벌써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걸까요? 벽에 걸린 단검을 낚아챈 지원이 문 쪽을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고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가 오두막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가 마지원의 미간을 겨냥하는데 누구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멈춰. 절대 움직이지 마. 목숨이 아깝다면 말이야. 지원의 서늘한 경고가 낡은 오두막 안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지원의 날카로운 단검이 사내의 목을대를 찌르기 직전 사내가 황급히 두 손을 들어 올렸거든요. 나야, 지원아. 나라고. 진정해. 나 박사야. 사내의 정체는 지원의 과거 부대 동료이자 유일한 조력자인 오 박사였습니다. 오 박사는 엉망이 된 오두막 안과 피떡이 된 공 회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죠.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단검을 거두었지만 가슴속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답니다. 오 박사가 서둘러 공 회장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부인의 몸 구석구석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멍자국이 가득했지 뭡니까. 며느리라는 여자가 경영권을 뺏으려고 노부인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이며 지하실에 가뒀던 흔적이었죠. 해리마,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잠결에도 신음을 내뱉는 공 회장의 목소리엔 배신감과 슬픔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10년 전 자신의 남편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버린 그 거대한 건설 비리의 몸통이 바로 며느리 신혜림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으니까요. 그 은연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찢어버릴 거야. 가만 안 둬. 지원의 눈동자에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린베레의 전사 마지원이 이제는 한 맺힌 여전사가 되어 사냥 준비를 마친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오두막을 에워싸며 서치라이트를 일제히 쏘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숲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죠. 그리고 드론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건 다름 아닌 며느리 신혜림의 소름 끼치도록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거기 계셨네요? 이제 그만 편히 쉬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같이 있는 그 천한 여자랑 같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오두막 낡은 벽 위로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수십 개나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화력을 퍼부으려는 모양입니다. 지원과 공 회장은 이대로 지리산의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걸까요? 쾅!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무자비한 폭발음이 지리산의 고요한 정막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 신혜림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십 대의 드론이 오두막을 향해 소형 미사일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낡은 석가래를 집어삼키고 매캐한 연기가 앞을 가로막는데 참으로 악랄하기 그지없지요. 제 시어머니가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불길 속으로 밀어넣다니 그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게 분명합니다. 지원아, 이제 끝인 것 같구나. 나를 두고 어서 나가라. 공 회장이 연기 속에서 기침을 토하며 마지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지원이 누굽니까? 그린베레의 전설, 지리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여자 아닙니까? 마지원은 흔들리는 눈빛을 갈무리하며 노부인을 번쩍 안아들었지요. 그만 그런 소리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내 남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꽉 잡으세요. 지원은 미리 준비해둔 오두막 바닥의 비밀 통로를 발로 찼습니다. 과거 전쟁터를 누비던 감각이 번개처럼 살아났지요. 오 박사에게 수신호를 보낸 지원은 불타는 지붕이 무너지기 직전 지하수로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지하수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뒤를 쫓는 킬러들의 총성보다는 따뜻했지요. 지원은 공 회장을 등에 업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가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부인의 가느다란 떨림이 지원의 심장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남편도 이렇게 누군가의 배신 속에 차가운 어둠을 헤맸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박사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박사님은 우회에서 연락책을 깨우세요. 지원은 오 박사를 다른 길로 보내고 공 회장과 함께 폐광으로 이어지는 좁은 갱도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였지요. 갱도 끝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 비서가 이끄는 정예 킬러들이 이미 탈출로를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원. 질긴 인연이군. 이제 그만 노인네 내놓고 항복하지? 강 비서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픈 킬러들, 뒤는 무너져가는 갱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지요. 지원은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항복? 내 사전엔 그런 단어 없어. 지옥에 갈 준비나 해. 지원이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으려는 찰나 공 회장이 지원의 귀에 대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저기 벽면의 붉은 표식을 저걸 당겨라. 이건 나만 아는 마지막 비밀 통로다. 지원이 영숙의 말에 따라 벽을 더듬는 순간 거대한 바위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 비서의 총구가 지원의 미간을 정확히 겨냥하는데 과연 마지원은 총알보다 빠르게 비밀 통로로 몸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문 너머엔 또 어떤 기막힌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타다당.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지 뭡니까? 강 비서가 쏜 총알이 마지원의 귓전을 스치며 동굴 벽에 박혔습니다. 0.1초만 늦었어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마지원이 누굽니까?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살아 돌아온 여전사 아닙니까? 지원은 총성을 뒤로하고
공 회장이 가르쳐준 붉은 표식을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요. 효과음 드르륵 웅장한 바위 문이 닫히며 먼지가 쏟아지는 소리. 드르륵 육중한 바위 문이 강 비서의 눈앞에서 단단히 닫혀버렸습니다. 문 저편에서 강 비서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두드려대지만 이제는 한숨 돌려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문 안쪽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치읓 같은 어둠뿐이었거든요.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공 회장을 살폈습니다. 노부인은 기력이 다했는지 지원의 어깨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지원은 품 안에서 소형 전등을 꺼내 사방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과거 대한국 건설이 처음 세워질 때 만들어진 비밀 금고실이었지 뭡니까? 벽면 가득 쌓인 낡은 서류들과 먼지 쌓인 장부들. 공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한 권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아, 저기 저 장부를 봐라. 저게 바로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도시 비리의 모든 증거가 담긴 장부다. 지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니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신혜림이 남편의 사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카지노로 빼돌렸는지 피 냄새 나는 기록들이 빼곡했지요. 그 음한 신혜림 내년이 인간이 맞느냐? 지원의 절규가 밀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단순히 날카로운 수준을 넘어 시퍼런 도끼를 머금게 된 셈이죠. 지원은 장부를 품속에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장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오만방자한 며느리도 끝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밀실 벽면에 설치된 낡은 스피커에서 치익거리는 소음과 함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후후후. 어머니, 거기 계셨네요?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무덤이 될 텐데. 제가 거길 왜 비워뒀을 것 같으세요? 며느리 신혜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비밀 장소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동시에 밀실 천장에서 정체 모를 하얀 가스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회장님, 코를 막으세요. 이건 독가스입니다. 지원이 급히 노부인을 감싸 안았지만 밀실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사방이 꽉 막힌 이 죽음의 방에서 지원과 공 회장은 이대로 허무하게 숨이 끊어지고 마는 걸까요? 치익. 눈앞이 하얘지는 공포였지 뭡니까? 사방이 꽉 막힌 밀실 안으로 매캐한 하얀 가스가 소용돌이치며 차올랐습니다. 며느리 신혜림이 파놓은 잔인한 덫이었지요. 공 회장은 이미 기운이 다했는지 가느다란 손길로 마지원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연신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얼굴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지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거든요. 지원아, 나는 이제 그만 틀린 것 같구나. 나를 버리고 어서. 공 회장의 젖은 목소리에
마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누굽니까? 죽음의 사선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린베레의 전사 아닙니까? 지원은 급히 자신의 겉옷을 찢어 물통에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부인의 코와 입을 정성껏 감싸 쥐었지요. 그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지원은 가스로 따가운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살폈습니다. 보통 이런 금고실은 공기순환을 위한 통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원은 벽면의 배관들을 단검 손잡이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깡, 깡, 쇳소리가 밀실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하늘이 도우셨던 걸까요? 지원의 단검이 낡은 통풍구 덮개를 강하게 타격하자 찌그러진 틈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온 힘을 다해 어깨로 통풍구를 들이받았지요. 쿵, 쿵. 어깨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남편을 생각하니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드디어 열렸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원은 의식을 잃어가는 공 회장을 등에 업고 좁은 환기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덮치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지원은 팔꿈치로 기어가며 노부인을 이끌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환기구 끝에 도달해 밖을 내다본 마지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거든요. 그곳은 지리산 밖이 아니라 다시 대한국 건설 본관의 지하 대형홀과 연결된 통로였지 뭡니까?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환기구 창문 아래로 펼쳐진 건 다름 아닌 며느리 신혜림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신혜림이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마이크 앞에 서 있었지요. 저희 어머님은 지리산에서 실족하여 끝내 흐흑. 신혜림의 가식적인 울음소리에 지원의 눈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바로 저 여자가 내 눈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니요. 지원이 환기구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찰나 강 비서의 서늘한 목소리가 지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거기 있는 것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나오지. 환기구 입구를 정확히 겨냥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마지원의 가슴팍에 찍혔습니다. 지원은 공 회장을 업은 채 이 절체절명의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가슴에 찍힌 저 붉은 점들. 지옥의 낙인이 따로 없었지 뭡니까? 환기구 좁은 틈 사이로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마지원의 가슴팍을 어지럽게 수놓았습니다. 강 비서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지원이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전사 아닙니까? 지원은 공 회장을 감싸 안으며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후후 마지원.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있었군.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려오지. 노인네랑 같이 깔끔하게 보내줄 테니까. 강 비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바로 그 밑에선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선 며느리 신혜림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요. 으허헝. 신혜림의 그 가식적인 통곡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는데 환기구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 회장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요. 공 회장은 지원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원아, 절대 전현 뜻대로 되게 두지 마라. 내 눈으로 저 가면을 찢어버려야겠다. 공 회장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본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느니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다고요. 지원은 품 안에서 특수 제작한 소형 섬광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눈을 꽉 감으세요. 이제부터 지옥의 불꽃놀이가 시작될 겁니다. 지원이 섬광탄의 핀을 뽑아 홀 중앙을 향해 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강 비서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강 비서, 지금 당장 멈춰. 본사 정문에 전직 그린벨의 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놈들이 오고 있어. 강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지원의 옛 동료들이 지원의 신호를 받고 구원을 하러 온 모양입니다. 장내에는 술렁임이 일고 신혜림의 가짜 눈물도 뚝 멈췄지요. 누구야? 누가 감히 내 행사를 방해하는 거야? 당장 막아. 신혜림이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홀의 거대한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검은 연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거대한 체구의 사내들이 총구를 겨누며 입장하는데 과연 지원의 동료들은 이 아수라장에서 지원과 공 회장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신혜림의 그 추악한 얼굴은 세상 앞에 낱낱이 공개될 수 있을까요? 와장창.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었지 뭡니까? 대한국 건설 본사 지하홀의 거대한 통유리창이 한꺼번에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신혜림의 가식적인 연설은 비명 섞인 소란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검은 연기 속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건 다름 아닌 마지원의 옛 전우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특수복을 입은 사내들이 유령처럼 내려왔는데 그 위험이 대단했거든요. 모두 멈춰. 한 발짝만 움직이면 사살한다. 사내들의 낮은 목소리가 홀을 압도했습니다. 레이저 조준경이 이제는 지원이 아니라 강 비서와 킬러들의 이마를 향해 무시무시하게 찍혔지요. 강 비서는 당황해서 총을 든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환기구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마지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 회장을 꽉 업은 채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차버렸지요. 회장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꽉 잡으세요. 효과음 슉 로프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지원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소리. 지원은 연기 속에서 번개처럼 뛰어내려 홀 중앙에 당당히 섰습니다. 피 묻은 야상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굶주린 사자처럼 번뜩였지요. 당황한 신혜림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한 년이 어디라고 나타나? 저 노인네. 저 노인네. 당장 빼서. 하지만 신혜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 회장이 마지원의 등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서슬 퍼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자 신혜림은 귀신이라도 본 듯 털썩 주저앉았지요. 혜림아, 내가 애미를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이 불효시 같은 년. 공 회장의 일갈이 홀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신혜림의 가짜 눈물이 공포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지원은 품속에서 피 묻은 비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신혜림 부회장, 내가 저지른 10년 전 사고 조작과 시어머니 살해 미수 증거. 여기 다 들어있어. 이제 그만 끝이다. 지원이 장부를 흔들며 선언하는 순간 갑자기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구두 소리.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아수라장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하. 재미있게들 노는군. 하지만 그 장부, 과연 진짜일까?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마지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지 뭡니까?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 정막 속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만이 또각 바닥을 울리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마지원은 공 회장을 제 등 뒤로 더 바짝 끌어당기며 단검을 고쳐쥐었죠. 이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다가오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하하, 마지원 씨, 고생이 많았군. 하지만 그 장부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나?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 마지원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옛날의 비릿한 음성이었죠. 바로 10년 전 사건을 은폐했던 당시의 보안 책임자이자 지금은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박 회장이었답니다. 마지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박 회장,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만 나타나란 말이야. 마지원의 외침이 텅 빈 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홀의 비상 조명이 희미하게 켜지며 박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죠. 말끔한 정장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비열했거든요. 신혜림은 그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무릎으로 기어가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 뭡니까? 회장님, 저 여자들을 당장 치워주세요. 저 장부가 제 인생을 망치려 한다고요. 신혜림의 비굴한 목소리에 박 회장은 그저 비릿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는 마지원이 든 장부를 가리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지원아, 그 장부의 마지막 장이 왜 비어 있는지 아나? 내가 찾는 그 진실의 핵심은 아직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뜻이지. 그 말에 마지원이 다급하게 장부 뒷장을 넘겼습니다. 아차. 마지막 결정적인 계약서 한 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원의 심장이 털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박 회장이 여유롭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려 했답니다. 안 돼. 그만 멈춰. 마지원이 몸을 날리려던 그 찰나 강 비서가 다시 총구를 마지원의 심장에 겨눴지 뭡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천장에서 정체 모를 액체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액체의 냄새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액체는 코를 찌르는 지독한 휘발유 냄새였지 뭡니까. 순식간에 화려한 대강당의 대리석 바닥이 번들번들한 죽음의 늪으로 변해버렸지요. 신혜림은 제 비단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며 박 회장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광기에 절어 있더라고요. 박 회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라이터를 촥 하고 켰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그 짧은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지요. 지원아. 이제 우리 다 여기서 죽는 거냐? 내 며느리가 저 말 우리를 태워 죽이려는구나. 공 회장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리며 마지원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 먼지를 마시며 세운 제국인데 이렇게 제 손으로 키운 짐승들에게 잿더미가 될 처지에 놓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마지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방울이 눈가에 맺혔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거든요. 지원은 품 안에서 그린벨의 시절 익힌 비상용 소화 분말탄을 꺼내 들었답니다. 박 회장, 내가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그만 그 불 꺼. 마지원의 외침에도 박 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터를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화학 소리와 함께 시퍼런 불길이 휘발유를 타고 번개처럼 번져나갔지요. 순식간에 홀 전체가 화염의 장막에 갇혔고 매캐한 검은 연기가 천장까지 치솟아 올랐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쁜데 박 회장과 강 비서는 미리 준비한 방화문 뒤로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지 뭡니까. 뜨거워. 숨을 못 쉬겠어. 공 회장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지려는 찰나 마지원은 소화탄을 바닥에 터뜨려 간신히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두 여자를 끈질기게 쫓아왔지요. 출입구는 이미 무너진 자재들로 막혀버렸고 마지원은 타오르는 불기둥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제는 끝인가 싶은 바로 그때 무너진 천장 틈 사이로 누군가의 검은 그림자가 툭 하고 내려왔는데 누구냐? 너도 저놈들 한패냐? 지원이 단검을 겨누며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대답 대신 마지원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불길이 가장 거센 벽면을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원은 이 정체 모를 그림자를 믿고 불지옥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불길이 혀를 내두르며 달려드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는 짐승처럼 날쌔게 움직였지 뭡니까? 마지원은 등에 업힌 공 회장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발을 뗐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눈썹이 타들어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멈춰선 곳은 불길이 가장 거세게 치솟던 벽면의 낡은 소화전 앞이었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누구냐고. 마지원이 단검을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대답 대신 소화전 옆에 숨겨진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벽면이 회전하며 지하로 이어지는 은밀한 탈출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고 육중한 성문이 닫히자마자 밖에서 쾅 하는 거대한 폭음이 들려왔지요. 간발의 차로 화마를 피한 셈입니다. 지하 통로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에 닿자 지원은 비틀거리며 공 회장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구해준 그 그림자를 향해 단검을 겨누었죠.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천천히 가면을 벗는데 마지원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10년 전 남편의 사고 현장에서 남편을 배신하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김중사였거든요. 너, 김중사,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내 남편을 버리고 간 배신자 새끼가 왜? 지원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중사는 슬픈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죠. 그의 온몸은 성한 곳 하나 없이 흉측한 화상 흉터로 가득했거든요. 선배님,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 그 악마가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저를 가뒀었거든요. 이제야 탈출해서 선배님을 찾은 겁니다. 김중사의 고백에 지원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요. 김중사가 다급하게 지원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거든요. 박 회장 그놈이 본사 건물 지하에 매설된 가스밸브를 전부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5분 뒤면 이 거대한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인데 지원은 부상당한 공 회장과 김중사를 데리고 이 죽음의 덫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5분. 숨이 턱턱 막히는 짧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지 뭡니까? 가스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는 그 어둡고 좁은 지하 복도를 마지원은 공 회장을 다시 등에 업고 미친 듯이 달렸답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어깨의 부상은 불에 타는 듯이 뜨거웠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10년 전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홀로 남겨졌던 남편을 생각하면 이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뭡니까? 김중사, 얼마나 남았어? 그만 빨리 말해. 마지원의 다급한 외침에 앞장서 달리던 김중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죠. 복도 끝 육중한 철문 너머가 바로 이 건물의 심장 부인 메인 가스 밸브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고 말았답니다. 철문 주위로 촘촘하게 얽힌 전선들과 붉게 깜빡이는 타이머. 박 회장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문을 여는 순간 터지도록 부비 트랩을 설치해 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는구나. 신혜림. 그 독한 년이 결국 내 제국을 잿더미로 만드는구나. 공 회장은 마지원의 어깨 위에서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대한국 건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겠지요. 하지만 마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벨의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폭발물 제거 훈련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지원은 공 회장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땀방울이 눈가에 맺혀 시야를 가렸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붉은 선과 파란 선,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모든 게 끝장인 상황이었답니다. 째깍째깍 타이머의 숫자가 이제는 1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회장님 모시고 어서 대피하십시오. 저 말, 제 마지막 속죄입니다. 김중사가 지원의 손을 막으며 울먹였지만 지원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전에도 누군가를 두고 떠났던 아픔을 2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원이 단검날을 전선 사이에 밀어넣는 그 찰나, 복도 반대편에서 서늘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후후. 마지원, 대단한 영웅 납셨군. 하지만 그 선을 자르는 순간 내 남편이 죽었던 그날처럼 아주 화끈하게 터질 텐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총구를 겨눈 채 비릿하게 웃고 있는 강 비서였지 뭡니까? 강 비서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강 비서의 그 서늘한 총구가 마지원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지 뭡니까?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죠. 강 비서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 차서 제 주인이었던 공 회장이 바닥을 기며 신음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박 회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제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는 그 미친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셈이지요. 마지원, 그 손 떼라니까? 내가 여기서 영웅이라도 될 줄 알았나 본데. 헛수고야. 내 남편도 그렇게 허망하게 갔지? 강 비서의 비릿한 목소리가 복도 끝을 타고 울려 퍼졌지만 지원은 대답 대신 타이머의 붉은 숫자를 응시했답니다. 30초, 29초, 숫자가 피눈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원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가에 맺혀 시야를 가렸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너,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 지하실은 가스와 함께 공중분해될 거다. 너도 여기서 잿더미가 되고 싶으냐? 지원의 서늘한 반격에 강 비서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사악한 놈도 겁이 났던 모양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 중사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강 비서의 다리를 온 힘을 다해 낚아챘지 뭡니까? 선배님, 지금입니다. 그만. 어서 선을 자르십시오. 제발. 김 중사가 화상 입은 온몸으로 강 비서를 막아서자 강 비서의 총구가 허공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고 그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타이머의 숫자가 10초를 가리켰답니다. 9, 8, 7. 지원의 손에 들린 단검이 붉은 전선과 푸른 전선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춤을 추었지요. 공 회장은 지원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지원이 단검날을 붉은 전선에 가져다 대는 순간 강 비서가 김 중사를 뿌리치고 다시 총구를 지원에게 겨누는데
이번에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거든요. 타이머는 어느새 3초를 가리키고 강 비서의 검지가 방아쇠를 다시 당기려는 그 찰나 지원의 단검이 허공을 갈랐답니다. 과연 지원이 자른 전선은 살 길일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문일까요? 그만 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찰나였지요. 마지원의 단검이 붉은 전선을 단숨에 내리찍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답니다. 째깍거리던 그 소름 끼치는 타이머가 이래서 딱 멈춰서는데 지원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아, 이고 조상님이 도우셨던 걸까요? 가스 폭발의 그 끔찍한 지옥문 앞에서 간신히 발길을 돌린 셈이지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답니다. 넋이 나간 듯 타이머를 보던 강 비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거든요. 미친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그 인간은 제 목숨이 붙은 줄도 모르고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려 하더라고요. 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린벨의 시절 몸에 새겨진 그 전술적 감각이 번개처럼 살아난 것이죠. 이 독한 여편네가 같이 죽자는데 왜 방해를 해? 강 비서가 악을 쓰며 휘두른 총구가 지원의 어깨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윽 소리와 함께 지원의 몸이 비틀거렸지만 지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10년 전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자들이 다시는 제 눈앞에서 승리하게 둘 수 없었거든요. 지원은 바닥에 가스 배관을 박차고 올라 강 비서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으드득하는 기분, 나쁜 뼈소리와 함께 권총이 저 멀리 굴러갔지요. 공 회장은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며 바닥을 기어 지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며느리에게 사냥당하고 평생을 믿은 신복에게 총구가 겨눠진 그 노부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잿더미가 되었겠지요. 공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강 비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 비서, 너까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냐? 내가 너를 처얼석같이 믿었는데. 공 회장의 절규 어린 목소리에 강 비서는 대답 대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손목이 꺾인 고통보다 박 회장이 약속한 그 돈줄이 끊긴 게 더 아쉬웠던 모양이지요. 그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마지원을 쏘아보았답니다. 마지원. 내가 이긴 것 같지? 후후. 신 부회장은 이미 박 회장이랑 공항으로 떠났어. 내 남편의 그 증거 장부 원본. 그거 들고 나라 밖으로 뜨면 그만이야. 넌 평생 유령으로 살다 죽는 거라고. 그 말에 마지원의 눈동자가 다시금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악의 뿌리는 이렇게 깊고도 질긴 것이었을까요? 10년의 세월을 견디며 찾아낸 진실이 이렇게 허무하게 비행기에 실려 날아가 버릴 판이었거든요. 지원은 강 비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복도 끝 출구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상으로 연결된 환풍구 너머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 뭡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구원을 하러 온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건 다름 아닌 마지원을 테러범으로 지목하며
자수를 권고하는 서늘한 경고 방송이었거든요. 마지원 씨, 당장 인지를 석방하고 나오세요. 당신은 지금 이 건물을 폭파하려 한 혐의로 포위되었습니다. 며느리 신혜림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을까요? 이제는 지원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원은 공 회장을 등에 업고 이 억울한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이대로 세상이 등 돌린 채 끝나는 걸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유분수지. 어찌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답니까? 가스 폭발을 막으려 제 목숨줄까지 내놓았던 지원이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인지를 잡은 테러범으로 몰리다니요. 건물 밖에서 앵앵거리는 그 사이렌 소리가 지원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소리처럼 들려왔지 뭡니까? 며느리 신혜림 그 독한 여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촘촘하게도 파놓은 모양입니다. 지원아, 나 때문에 내가 이 무슨 고생이냐? 차라리 나를 내보내다오. 내가 가서 정말 다 말아마. 공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피 묻은 소매를 붙잡으며 오열했지요. 노부인의 눈가에는 평생 일군 제국이 무너진 슬픔보다 제 목숨을 구해준 젊은 여자가 누명을 쓴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지원은 서늘한 눈빛으로 환풍구 너머 붉게 번쩍이는 경찰차 불빛을 응시했답니다. 지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낮게 응조렸죠. 그만 회장님, 지금 나가시면 놈들이 사고사로 위장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정말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지원은 그린벨의 시절 익혔던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10년 전 남편의 죽음은 영원히 차가운 어둠 속에 묻히고 말 테니까요. 지원은 복도 끝에 버려진 연막탄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면 돌파뿐이었지요. 지원은 공 회장을 등에 다시 업고 가슴팍에 맺힌 땀을 거칠게 닦아냈답니다. 박사님, 제 목소리 들립니까? 지금 정문은 막혔습니다. 지하 주차장 3번 출구로. 차 대기시키세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 박사의 긴박한 숨소리. 지원은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복도 사방에 던졌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집어삼켰지요. 지원은 연기 속을 유령처럼 가로질러 경찰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환기구 비상로를 향해 몸을 날렸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다시 붉은 피가 배어나와 셔츠를 적셨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죠. 지원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공항으로 도망치고 있을 신혜림과 박 회장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거든요. 연기 속에서 경찰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지원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철커덕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들려왔지 뭡니까? 지원의 미간에 다시 붉은 점이 찍히며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지원의 발길을 묶어버렸지요. 마지원, 여기서 끝낼 줄 알았나? 내 남편이 죽던 그날처럼. 정말 넌 영원히 내 손바닥 아니야.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건 죽은 줄 알았던 강 비서가 아니었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둠, 10년 전 지원을 배신했던 전직 특수부대 팀장이
정의 요원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죠.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원은 공 회장을 등에 업고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산에 마지원이 목숨처럼 믿고 따랐던 옛 상관 최 팀장이었거든요.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나누며 생사를 넘나들던 전우가 이제는 적의 앞잡이가 되어 나타났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 팀장의 차가운 총구 끝에 서린 살기가 지원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답니다. 선배님, 왜입니까? 왜 그만 저 악마들의 손을 잡으신 겁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피눈물을 쏟듯 떨려 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공 회장은 제 탓인 양지원의 어깨를 꽉 부여잡고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최 팀장은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신혜림과 박 회장이 약속한 그 더러운 돈 뭉치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의 명예보다 더 달콤했던 모양이지요. 마지원, 넌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적당히 눈 감았으면 저 말 우리 다 같이 잘 살았을 텐데 말이지. 이제 그 노인네 내놓고 그만 편해지자고. 최 팀장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등에 업힌 공 회장을 벽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마지막 특수 소화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지원은 그 혼란을 틈타 유령처럼 몸을 날렸답니다. 타타당. 좁은 지하실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도탄들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지원은 연기 속에서 최 팀장의 손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린베레의 전설답게 눈보다 빠른 동작이었거든요. 지원은 최 팀장의 가슴팍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명예를 버린 군인은 짐승보다 못해. 선배님은 오늘 저 말 제 손으로 끝냅니다. 지원은 쓰러진 최 팀장을 뒤로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오 박사의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공 회장을 차 뒷좌석에 밀어넣자마자 오 박사가 가속 페달을 온 힘을 다해 밟았지요. 끼익 소리와 함께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공항 고속도로 위로 번개처럼 올라탔답니다. 박사님, 신혜림과 박 회장은요? 그만 벌써 떠난 건 아니겠죠? 지원의 다급한 물음에 오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신혜림과 박 회장은 이미 전용기 터미널에 도착해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10년 전 남편의 진실을 품은 그 장부 원본이 하늘 위로 사라지기 직전이었답니다. 차는 공항 톨게이트를 부술 듯이 통과했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위로 박 회장의 전용기가 서서히 움직이는 게 보이지 뭡니까? 지원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권총을 장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활주로 저편에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지원의 차를 에워싸며 앞길을 막아섰지 뭡니까?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제발 비켜. 지원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총을 겨눴지만 세단에서 내린 건 경찰도 박 회장의 부하들도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들이었거든요. 과연 지원의 앞길을 막아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원은 저 하늘 위로 사라져가는 진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지요. 앞을 가로막은 검은 세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마지원은 그만 권총을 든 손을 멈추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검은 양복의 킬러들이 아니었거든요. 10년 전 신도시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유가족들과 신혜림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닫아야 했던 정직한 현장 소장님들이었지 뭡니까? 지원아,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길을 열어주마. 백발이 성성한 노 소장님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데 그 목소리가 지리산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웅장했답니다. 유가족들은 서로의 차를 연결해 활주로를 거대한 바리케이드처럼 막아버렸지요. 박 회장의 전용기가 이륙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려던 찰나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셈입니다. 비행기 조종석 창문 너머로 신혜림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낸 그 악녀가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거죠. 마지원은 공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말, 우리 남편의 한을 풀 시간이 왔어요. 지원은 차에서 내려 비행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죠. 박 회장이 전용기 문을 열고 총을 난사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지원은 그린벨의 시절 익힌 지그재그 기동으로 탄환을 피하며 비행기 트랩을 낚아챘답니다. 한 마리의 사자처럼 날쌔게 몸을 날렸지요. 박 회장, 그만 내려와. 내 놈이 갈 곳은 하늘이 아니라 정말 차가운 감옥 바닥이다. 지원이 비행기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자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혜림은 구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장부 가방을 껴안고 있었고 박 회장은 미친 듯이 권총공이를 당기고 있었거든요. 지원의 단검이 박 회장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하자 비릿한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갑자기 더 커지더니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 뭡니까? 겁에 질린 부조종사가 박 회장의 명령도 없이 무리하게 기술을 들어 올리려 한 것이죠. 안 돼. 이대로 뜨면 다 죽어. 그만 멈춰. 기체가 급격히 기울며 지원의 몸이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신혜림이 껴안고 있던 장부 가방이 열린 문틈 사이로 툭 하고 걸쳐지는데 그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허공이었거든요. 지원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그 증거를 잡기 위해 허공으로 손을 뻗었답니다. 과연 지원은 증거와 함께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비행기 문턱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 가방 하나가 뭐라고 마지원은 제 목숨줄을 하늘의 통째로 맡긴 셈이었죠.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기체가 사정없이 요동치는데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지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등에 피가 맺혀도 이 가방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었답니다. 10년 전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서 숨져간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이거나 이 천한년아, 죽으려면 너 혼자 죽으란 말이야. 신혜림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원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시게 됐지 뭡니까. 아, 그 독한 신보가 어디까지 갈런지 지켜보는 사람이 다 치가 떨릴 정도였죠. 박 회장은 비행기 조종석 문을 두드리며 어서 뜨라고 광기를 부리는데 활주로를 가로막은 유가족들의 차들이 철갑성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무리하게 기술을 들려던 비행기가 바닥을 긁으며 쾅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유가족들의 차와 충돌하기 직전 조종사가 겁에 질려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것이죠. 반동으로 몸이 붕 떠오른 지원은 기적처럼 비행기 안으로 다시 굴러 들어왔답니다. 품에는 그 소중한 장부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말이지요. 혜림아, 이제 내 연극도 끝이구나. 저 말, 추악한 내 얼굴을 세상이 다 보게 됐어. 비행기 트랩 아래로 공 회장이 유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에 신혜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번개처럼 터지고 박 회장은 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부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지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의 세월,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지원은 품 안의 장부를 꺼내 신혜림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게 내가 숨기려던 진실이다. 내가 죽인 우리 남편, 그리고 내가 짓밟은 수많은 목숨의 무게. 저 말 감당할 수 있겠어? 신혜림은 장부를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신혜림이 소매 안에서 아주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내 들더니 마지원의 목덜미를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만 죽을 것 같아? 너도 지옥으로 같이 가자. 번뜩이는 주삿바늘이 마지원의 살결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그림자가 마지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대신 몸을 던졌답니다. 과연 마지원을 대신해 독침을 맞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원은 이 마지막 발악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턱! 소리와 함께 누군가 마지원의 앞을 가로막아섰지 뭡니까?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찰나였지요. 신혜림이 휘두른 그 독 묻은 주삿바늘이 마지원의 살결이 아니라 저 말, 공 회장의 가냘픈 팔뚝에 깊숙이 박혀버렸거든요.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찌른 셈이니 이 어찌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안 돼. 왜 그러셨어요? 왜? 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공 회장을 받아 안았습니다.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노부인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지요. 신혜림은 제 손에 들린 빈 주사기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낄낄대며 웃어댔답니다. 제 시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보다 마지원을 죽이지 못했다는 분노에 완전히 넋이 나간 모양이었죠. 아니야. 내가 죽이려던 건 전현인데
아니라고. 저 노인네가 왜 끼어들어? 왜? 신혜림이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비행기 안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년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공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피눈물을 흘릴 뿐이었거든요. 지원아,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저 말 그만뒀어야 했는데 내 욕심이 너를 아프게 했구나. 공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지원의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이제야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노부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지원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저 말 남편 묘소에 가기로 하셨잖아요. 제발. 하지만 공 회장의 눈꺼풀은 야속하게도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비행기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오고 아수라장이 된 활주로 위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번져갔지요. 지원은 공 회장을 업고 구급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저 말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원은 공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펜던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펜던트 안에는 마지원의 남편과 공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지 뭡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였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공 회장이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원의 귓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인 그 한마디. 마지원의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충격적인 비밀이었거든요. 지원아, 사실 내 남편은 저 말 죽은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가느다란 숨을 내뱉던 공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곁을 지키던 마지원의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거든요. 며느리가 놓은 그 독한 약기운을 이겨내고 노부인은 기어이 다시 눈을 떴답니다. 평생을 모질게 살아온 그 강인한 생명력이 저 말 마지막 속죄를 위해 발휘된 것이겠지요. 지원아, 미안하다. 내 남편을 저 말 숨겨서 미안해. 공 회장의 갈라진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 박 회장의 마수에서 지원의 남편을 빼돌려 식물인간 상태인 그를 비밀리에 보살펴온 사람이 바로 공 회장이었지 뭡니까? 며느리 신혜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놓고 저 말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지원은 그 가슴 아픈 진실 앞에서 공 회장의 손을 꼭 맞잡았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신혜림 부회장과 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보도되었거든요. 화려한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신혜림의 그 비참한 몰골이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통쾌할 순 없었답니다.
제 시어머니를 해치려던 그 독한 마음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셈이지요. 그만 죗값은 치러야 하는 법이지요. 정말 고소한 일 아닙니까? 지원은 공 회장이 일러준 지리산 자락의 작은 요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창밖 풍경이 10년 전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과 꼭 닮았더라고요. 요양원 뒷마당, 휠체어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지원의 심장은 멈춰버릴 것만 같았답니다. 여보, 당신이야?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따뜻한 눈동자였지요. 남자는 가느다랗게 미소를 지으며 지원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아, 이 기막힌 만남을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이겠지요. 지리산의 사자 마지원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눈물로 쓴 20부작의 복수극이 이렇게 따뜻한 봄볕 아래서 막을 내린 것이지요. 악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썩어가고 진실을 지킨 여전사는 저 말 진정한 평온을 찾았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 이제는 행복하기만을 빌어주실 거죠?